이게 시장에서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참고로 뭐 완전히 동일할 수 있게 한다기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처럼 이제 공매도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투자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개인들은 소위 대주거래라는 방식으로 증권사로부터 이제 담보 비율을 충족시킨 다음에 이제 일정한 상환 기간의 제한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빌리고 공매도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은 대차 거래라 그래가지고 이제 기관들 간의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이제 그 증권을 주식을 빌리고 그래서 공매도 거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창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증권을 빌리기 위해서 내야 되는 담보의 비율도 다르고 그다음에 상환 기간도 다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시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뭐 어느 정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는 금융당국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느끼기에는 여전히 이제 너무나 많은 제약이 좀 뒤따르고 있고 반면 기관은 특별히 그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데 이제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매도를 무한정 활용할 수 있다는 것처럼 좀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좀 걱정이 많지요. 그래서 그게 인위적으로 뭐 사적인 거래를 완전히 제약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들도 60일에서 90일로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그뭐 상환 기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든지 그다음에 더 본질적인 문제는 개인들이 대주거래를 통해서 빌려올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제한돼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서는 뭐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몇백억 대에서 지금 2조 이상의 물량이 개인들에게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들도 공매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기관들이 그 제도적인 차이를 활용해서 약간 공매도를 좀 너무 오래 가져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시장의 불안 요소로 작동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뭐 많이 줄었습니다만 사실 뭐 개인들에게 그 공매도 목적으로 빌릴 수 있도록 공급되는 물량이 사실은 몇백억 대? 굉장히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많이 풀어져가지고 지금 뭐 감독당국 발표로는 2조 이상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였죠. 그 예전이라는 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뭐 작년 올해는 그게 2조 넘게까지 증가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좀 뭔가 이 무한정 공급되는 기관 간 시장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식이 좀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뭐 뭔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도 좀 개선하고, 이제는 제도가 많이 개선돼서 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좀 소통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은 수요 공급 법칙에 따라서 그다음에 기관 간의 이제 뭐 상환 능력, 위험 감소 능력 같은 거를 보고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그걸 인위적으로 뭐 이 기관한테 빌려주는 조건을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라. 뭐 이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도 일본이 개인 공매도가 굉장히 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우리 제도적으로 이제 거의 맞추어져 있습니다. 담보 비율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좀 일본처럼 내려와서 120% 정도를 충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도 좀 늘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원활한데 그 기관 간처럼 뭐 반드시 그 대차거래 시스템에 액세스를 하도록 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냐.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렇다고 또 지금도 대주거래 하려면 어느 정도 뭐 자본 요건이나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러거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또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그 무조건 다 노출시키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도 좀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도적으로 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제 그 뭐 조건을
뭐 유사하게 맞추는 정도이고 반드시 그 창구를 뭐 동일하게 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후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좀 공매도를 너무 오래 가져간 것이 아닌가, 또 이 계좌의 물량이 너무 많은, 공매도 물량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심을 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좀 이런 방식이니까 아무래도 이 우리 한국 증권 시장의 공매도가 너무 만연해 있고 이것이 우리 시장을 좀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아예 사전에 그냥 뭐 우리 모든 지금 시장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모든 불공정 거래들 모니터링 하는 것처럼 여기 공매도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모든 공매도를 그러니까 다 입력이 되도록 하고 그것을 바로바로 걸러내서 일정 기준 이상을 충족시키면 그러니까 바로 뭐 적발을 한다든지 지금 이런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는 않아서 그게 이제 지금은 그러니까 인력을 최대한 많이 넣어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적발해내는 그런 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좀 뭐 시장에서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게 한국 시장에서 너무 좀 외국 기관들이 장난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 때문에 그걸 아예 이제 공매도 뭐 주문 내는 단계에서 다 잡힐 수 있도록 하는 자동 시스템을 구축하자라는 요구가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좋은 방법이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은 사실 그렇게 해서 공매도를 걸러내는 나라는 다른 자본시장 국가들 중에 없고요. 그리고 뭐 구축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그런 뭐 기관들이 일단 모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하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나라는 반론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뭐 어쨌든 공매도가 우리 시장에 좀 특유한 불안 요소라고 지적이 된다면 그런 감시 시스템을 못 갖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법안들도 제출이 되고 있고 요구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뭐 아직은 뭐 특별조사팀의 인원을 늘린다거나 그러니까 좀 지금 이제 보고되는 것을 보고 최대한 좀 이상 징후를 적발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많이 투입하겠다 정도의 계획을 내세우는데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모든 이제 공매도 주문을 실시간으로 감시해서 이제 바로 뭐 제재 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좋죠. 네, 그래서 그게 물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는 비용도 들고 또 뭐 과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왜냐하면 공매도가 분명히 순기능도 있고 한 것인데 그 자체를 마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람들처럼 다 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반론도 있어서 아마 좀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건 뭐 중장기적인 과제로라도 도입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네.